꽃 한 송이를 머리에 꽂은 그 순간부터였어요. 민경채가 기억을 잃었다고 주장하던 모든 장면이 이상하게 웃기기 시작했거든요. 태양을 삼킨 여자 94화 예측. 첫 문장부터 제대로 훅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두식은 그 웃음을 처음 본 날 속으로 딱 하나만 중얼거렸어요. 연극이네. 그러고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혔어요. 머릿속이 맑아진 민두식은 변호사를 불러앉히고 유언장부터 손봤는데요. 회장 공백일 때 직무대행을 민경채로 둔다는 조항, 당장 삭제해요. 변호사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럼 누구로 대체할까요? 민두식은 숨을 길게 내쉬더니 손가락으로 문 앞을 가리켰어요. 여기 있잖아요. 정루시아라고 써요. 그 말에 루시아가 잠깐 얼어붙었는데요. 금세 고개 숙이며 감사해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할게요. 하고 또렷이 답했어요. 그날 저녁 민두식은 문태경을 따로 불렀어요. 허름한 선술집에서 잔을 부딪히더니 느릿하게 한마디를 꺼냈어요. 내 아들애. 오늘부터 우린 부자지간이야. 문태경은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고개를 깊이 숙였고 그 한마디가 그가 감당해온 억울함을 조금 덜어줬어요. 오래전 아버지를 잃게 만든 이 집안의 과오를 정면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민두식의 사과가 그 말 안에 담겨 있었거든요. 반면 김선재는 그 시간 장부 가져와요. 라는 호출을 받고 느긋하게 회장실로 들어갔다가 뼈아픈 통보를 맞았어요. 내가 아니어도 관리할 사람 많아. 오늘부로 끝이야. 내 회사에서 당장 나가. 김선재는 비웃음을 지으며 버텨보려 했지만 민두식이 전화 한 통 하자마자 모든 권한이 정지됐어요. 밤 공기가 서늘해질 무렵 편의점 앞에서 검은 무리와 맞닥뜨린 김선재는 조용히 따라오시죠. 라는 말을 듣고도 허세를 떨었는데요. 몇 분 뒤 눈두덩이 부어오른 채 바닥에 주저앉은 그는 깨달았어요. 아, 진짜 끝이구나. 이 소식이 병실로 들어가자 민경채는 의자를 들이치며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유언장을 바꿨다고. 가족들은 쩔쩔맸고 민세리는 큰언니 진짜 기억을 잃은 게 맞긴 맞아요? 라며 눈치를 봤어요. 그 질문에 민경채는 한술 더 떠서 떨리는 목소리로 여기가 어디죠? 당신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라고 연기를 이어갔는데요. 그때부터였어요. 노란 조화 하나가 머리핀처럼 꽂힌 채로 민경채는 병실 복도마다 안쓰러운 눈길을 끌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아버지. 화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 마음을 파고드는 단어를 귀신같이 골라 쓰더라고요. 하지만 민두식은 끝내 속지 않았어요. 여기서 쇼는 그만해. 단호한 목소리였고 그 말 끝은 더 차가웠어요. 나는 내 거짓말에 2번 속지 않아요. 그 소리에 병실 뒤편에서 발만 동동 구르던 공 실장이 결국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그만하세요. 누가 더 죄가 무거운지 따지려면 회장님도 자유롭지 않잖아요. 모두가 굳어버린 순간 공 실장은 주저앉더니 말문을 열었어요. 이제라도 죄를 고백할게요. 20회 전 아기를 바꿨어요. 공 실장의 입에서 쏟아진 이야기는 이랬어요. 별장 출산 뒤 울음을 터뜨리지 못하던 아이 급히 병원으로 향하던 길의 혼란. 그 와중에 같은 날 태어난 다른 아이의 서류가 뒤섞였고 자신이 손으로 그 잘못을 굳혀버렸다는 고해였어요. 큰아가씨 아이가 울지 않아서 병원에서 태어난 루시아 씨 아이를 세리로 둔갑시켰어요. 그리고 미소는 큰아가씨의 아이였어요. 마지막 문장을 말할 때 공 실장의 어깨가 덜덜 떨렸어요. 루시아는 숨이 걸려들었고 민두식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가슴을 쥔 민두식이 가까스로 내뱉었어요. 그럼 세리가 루시아 딸이라고요? 공 실장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맞아요. 세리 아가씨가 루시아 씨 딸이에요. 그 순간 병실의 공기가 뒤집혔어요. 민경채는 혀끝을 말아쥐고 한마디 내뱉었어요. 다들 미쳤네요. 그런데 더 큰 폭탄은 곧 도착했어요. 발신이 넘는 택배 상자 하나가 김선재 앞으로 배달됐고
그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뒷면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당신이 세리 친아빠입니다. 내가 20해 전 아기를 바꿔치기 했어요. 김선재는 종이를 떨어뜨리며 벽에 손을 짚었어요. 세리의 왼손잡이 습관 나 닮은 건가? 하지만 이 진실을 꺼내들며 유리할 건 하나도 없었어요. 민두식은 그 서류를 보고 책상을 그대로 엎었거든요. 세리를 빼앗으려고 또 거짓말 꾸민 거예요? 두 사람 전부 정신병원으로 보내요. 연극이면 무대가 필요하잖아. 무대, 내가 마련해 줄게. 이사회 날, 민경채는 마지막 승부를 보려 했어요. 루시아와 문태경의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스크린에 뜬 모텔 사진과 익명의 제보글이 사람들의 시선을 어지럽혔지만 문태경은 단상으로 걸어가 조용히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어요. 유 원장을 수정 못하게 요양병원에 넣었습니다. 제 사람들로 감시하니 탈출은 불가능해요. 또렷한 음성, 분명 김선재였어요. 그 다음 화면엔 회사 내부 CCTV, 비자금 파일 이동, 회계 조작 내역이 시간 순으로 뜨기 시작했고 마지막 슬라이드엔 민두식 사인이 찍힌 유 원장 최종본이 비쳤어요. 직무대행 정루시아 차기 경영권 문태경. 이사들의 표정이 하나둘 굳었고 민두식이 일어나 말했어요. 오늘부로 김선재, 민경채 해임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치료 감호 신청도 들어갑니다. 죄는 죄대로, 치료는 치료대로 받아야겠죠. 그날 밤 민경채는 병원 침대에서 몸을 웅크린 채 창밖의 어둠을 오래 바라봤어요. 난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중얼거렸는데요. 그 소용돌이 끝에서 겨우 하나를 붙잡았어요. 세리 제발, 세리 곁에만 있게 해줘. 하지만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세리는 루시아를 엄마라고 처음 불러보며 밤새 울었고 루시아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이제 엄마가 옆에 있어요. 어디도 안 가요. 라고 다독였어요. 그 말에 세리는 조그맣게 정말요? 하고 묻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의 자리 하나가 제자리로 돌아온 순간 같았어요. 한편 민두식은 공 실장에게 묻고 또 물었어요. 왜 그랬어요? 공 실장은 어깨를 내려뜨렸어요. 그날 모두가 무너지는 걸 두 눈으로 봤거든요. 제 손으로 멈출 수 있을 거라 착각했어요. 민두식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어요. 우리가 평생 빚을 졌군요. 그리고 문태경, 루시아 앞에 수정된 유 원장을 내밀었어요. 이건 오늘부터 효력이 있어요. 내 지분은 당신들에게 가요. 빚 갚는다고 생각해요. 루시아가 손을 떨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너무 커요. 혼자 받긴 어려워요. 옆에 있던 문태경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함께해요. 루시아 씨 이름으로, 그리고 태양 같은 이름으로. 며칠 뒤 태양장학재단 현판식이 열렸어요. 햇살이 유리벽을 타고 내려오고 아이들이 웃고 직원들의 박수가 이어졌어요. 루시아는 짧게 인사했어요. 한때 증오만 붙들고 살았는데요. 이제는 나눔으로 버티고 싶어요. 이곳에 오는 아이들이 겁먹지 않는 내일을 만나면 좋겠어요. 문태경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바꾸지 못하면 누가 바꾸겠어요. 시간이 속력을 조금 늦춘 어느 날 루시아는 민두식과 법원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다 끝났구나 싶었는데 이상하게도 감정은 잔잔했어요. 얇은 종이 위로 오래된 굴레가 한 줄씩 찢겨 나가는 기분이었대요. 문태경이 조심스레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루시아 씨가 자기 이름으로 살면 돼요. 그 말에 루시아는 웃었어요. 그럼 내 이름, 백설이로. 그날 이후 사람들은 종종 두 사람을 설이와 태경이라고 불렀어요. 어쩐지 잘 어울렸거든요. 계절이 바뀔 즈음 병원 복도를 황금빛이 물들였어요. 숨을 고르던 루시아가 마지막 힘을 모아 아기를 품에 안았고 간호사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두 분을 반반 닮았어요. 태경은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어요. 여기까지 왔네요.
루시아는 아기를 꼭 껴안고 조그맣게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지켜요. 어떤 폭풍이 와도. 아기는 작게 울다가 금세 조용해졌고 그 작은 온기가 세상 근심을 밀어냈어요. 태경이 아이의 손가락을 잡고 이름을 불렀어요. 미소야. 그 소리에 루시아가 놀라 그를 받고 태경은 부끄러워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이를 잊을 수 없어서요. 우리에게 다시 온 것 같아요. 루시아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그래요. 이번에는 끝까지 지켜요. 모든 것이 자리 잡아갈 때쯤 한 통의 소식이 도착했어요. 김선재 수감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이 끝나자 공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루시아는 잠시 눈을 감더니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미움도 이제 여기까지요. 작은 납골당에 흰 국화 한 송이를 놓고 돌아서는데 교도소에서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민경채 면회 요청. 회색 유리 너머 많이 야윈 민경채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유리벽에 대고 속삭였어요. 미안해요. 세 글자였지만 오래 걸려 나온 말이었어요. 사람을 속이면 결국 자기 인생이 무너진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다시 태어나면 그땐 당신의 딸 미소를 미워하지 않을게요.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내가 먼저 안아줄게요. 두 사람의 손이 유리벽 양쪽에서 겹쳐졌고 차갑지만 분명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출소 후 민경채는 조심스레 태양장학재단 문을 열었어요. 여기서 봉사할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루시아는 한참을 바라보더니 자리를 내어줬어요. 죄는 갚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스스로를 바꾸는 거예요. 오늘 당신이 그 문을 연 게 시작이에요. 그날 이후 민경채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간식 나르고 시험지 묶으면서 조용히 하루를 채웠어요. 말수가 줄었고 눈빛이 낮아졌지만 그 눈의 방향만큼은 분명했어요. 앞을 봤거든요. 민두식은 마지막으로 남은 오만을 벗겨내듯 차분해졌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잘못, 내 손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회의실에서 그는 선포했어요. 나는 명예직으로 물러나요. 실무는 서리와 태경이 맡아요. 책임지는 게 어른의 마지막 일이에요. 이사들은 박수를 보냈고 누군가는 울었어요. 오래 걸린 끝에야 제대로 어른이 된 한 남자의 퇴장이라서요. 재단 마당에 봄꽃이 흩날리는 날 작은 행사 하나가 열렸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하늘로 솟았고 서리는 아기 미소를 품에 안고 사진을 찍었어요. 하나, 둘, 셋. 셔터 소리 사이로 아기가 엄마하고 또렷이 내뱉었어요. 모두가 환호했고 서리는 눈가를 훔치며 태경을 바라봤어요. 우리 진짜 여기까지 왔네요. 태경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앞으로는 이 길로만 가요. 빛 쪽으로. 어느 날 저녁 도무지 잦아들지 않던 바람이 멈추고 창틀 위로 고요가 내려앉았어요. 서리는 창가에 앉아 멀리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이제 알겠어요. 진짜 부자는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걸. 태경이 옆에 앉으며 손을 포개었어요. 루시아 씨 아니 서리 씨. 당신이 만들어낸 세상이네요. 둘은 소리내어 웃었어요. 이름을 되찾은 사람의 웃음은 정말 다르게 빛나더라고요. 그리고 한 통의 봉투가 재단으로 배달됐어요. 반송인을 알 수 없는 낡은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짧은 문장이 들어있었어요. 사진은 오래된 병원의 신생아실, 서로 다른 아기가 나란히 누워있었고 글귀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진실은 늦어도 제 길로 옵니다. 설에는 사진을 조용히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이제 충분해요. 돌아오지 못한 시간까지 우리가 잘 지키면 돼요. 밤이 내리고 집안에 은은한 조명이 켜졌어요. 아기 미소가 작은 발을 구르며 첫걸음을 떼어 보이자 태경이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미소 해냈네. 설에는 아이를 번쩍 들어올리며 속삭였어요. 아빠처럼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줘. 창밖으로 별빛이 반짝였고 문득 지나온 모든 폭풍이 멀리 사그라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의 마지막 문장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꽃 한 송이로 시작된 연극은 끝났고요. 이제 진짜 삶이 막 시작됐어요. 드라마 리뷰 탐정의 다음 추리도 놓치지 마세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